설명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날씨는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들 설명회를 개강을 앞두고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날씨가 번번이 이제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시란 이제 어려운 도전이죠. 어려운 도전이고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인데 길을 잘못 들면은 큰 이제 시행착오에 빠질 수가 있고 반대로 방향을 잘 잡으면은 우리 경험으로는 우회로 싣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세대가 가진 이제 부모님들 요즘 많이 오시는데 바람직하시고요. 부모님들 세대가 같은 고시에 대한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고시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이런 부분들이 고시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근데 어느 하나 이제 버릴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아마 제공된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나중에라도 필기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재생하거나 방향을 잡는 데 크게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래도 단계별로 고시에 도전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고 도전은 결정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다 이제 고민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학원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또 6번이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시 생활하는데 가장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왜 이제 주의를 더 해야 되는가 하면은 고시를 도전한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입니다. 현재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험치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가장 피크입니다. 이때 이제 열심히 했고 아니면은 수시로 간다 이렇게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고3 때는 이제 피크를 올려서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경험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경험들이 별로 없는데 그때 이제 본인은 가진 경험으로 고시란 위험한 도전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아주 여러분들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학원은 사랑입니다. 학원은 사랑인데 학원은 사랑을 말씀드리자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사랑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저 합격생 수가 거의 절반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절반 합격생을 매년 배출합니다. 원래는 제 느낌상으로 저거보다 조금 늘 거예요. 한 130명? 이렇게 하면 전체 합격생 60%를 한 학원이 가져가는 것인데 그럼 다른 학원이 유사하게 나머지 이제 합격생을 나눠갖는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림동에 학원이 4개 있는데 2개 학원은 학생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하나 이제 다른 학원이 있는데 합격생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합격생이 나오는 학원이 우리 학원이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의문을 가지시면 나머지는 대학 쪽에서 나옵니다. 서울대 조선에 나오기도 하고 연고대나 성대나 한양대 고시반 위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공부해도 큰 차이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종합반이 300명인데 이 정도 절반을 가져옵니다. 합격생은 절반을 매년. 그리고 10,000명이 응시하는데 9,700명 중에 또 절반이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은 학원에는 경쟁률이 3대 1인데 학원 밖에서는 100대 1입니다. 97대 1이에요. 우리가 말하기 쉽게 100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합격률이다 이런 부분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따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매년 나오는 것이 수석하고 최연소가 나옵니다. 매년. 수석은 작년에 이제 세정료를 우리가 다 휩쓸었었고 국립외교원도 휩쓸었었고 그 다음 최연소는 매년 최연소가 나오는데 그게 학원이 가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인식할 수 없지만은 학원 내부에 커리가 단단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이 학생이 외부에서 했더라도 시험은 되겠지만은 과연 수석했을까? 최연소로 붙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약간의 퀘스천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은 되겠지만은 저런 본인의 커리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성과물이죠. 저런 성과를 달성하면서 과연 공직에 진입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은 학원에 이미 일부 투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요게 더 중요합니다. 생초시 학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의 수험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학생들의 수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원래 1월부터 이제 다음 달에 시험을 보죠. 오늘이 6월이니까 이번 달 말에 시험을 봅니다. 그 수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요 생초시 합격이 원래는 되게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그전에는 3명에서 5명은 매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최종적인 합격이 1명인데 4명이 돼가지고 3명이 이제 면접에 탈락했고 최종적으로 됐는데 작년에는 5명이 됐습니다. 그 수험기간 6개월 미만, 크게는 더 넓게 잡으면은 여러 번 해당 대상입니다. 12개월 미만에 합격한다 이런 학생들이 매년 규칙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합격률이 한 10% 정도 나오니까 그 합격률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수험 생활을 여러분들이 계획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고시 공부는 시작하는 순간에 반드시 합격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학원에서 제일 주의시키는 부분이 시험을 시험 삼아 보는 부분을 제일 주의시켜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고 내년에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시 도전할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 뭐 도전해서 성공하면은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 표현을 이제 제가 빌리면은 대한민국 상위 1%로 진입을 합니다. 그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연세대 교수님이 쓴 논문에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관료 지위 이런 논문이 있어요, 작년에. 그 논문에서 사먹거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상위 1%고, 그 다음 10년간 생활을 하면 보통 서기관이 되죠. 그때는 0.1% 이렇게 진입을 한다. 그 다음에 10년이 더 이어지면 그때는 상한이 열리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따지는 부분 또는 사회적 지위를 따지는 부분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논문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학생들이 이제 저런 말을 합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애들이니까. 공무원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공무원 일반적 의미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게 7급이나 9급은 공무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인데 5급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표현된 대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그 성장하는 속도, 그 다음 안에 교육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부분도 보람 있는 일인데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핵심 자원이 된다 이런 부분은 다른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학생들이 제가 애들이라고 표현을 잠시만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잘 모르니까 5급을 공무원이 된다 연봉을 따지는데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연봉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연봉이 또 적지도 않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삼성이나 현대 들어가면 연봉을 따지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지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위가 높지 않으니까 봉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비교하면은 판검사 연봉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관 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연봉이 얼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된다 이런 단순한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인생이 여기에 표현대로 상위 1% 진입해서 상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근데 예컨대 삼성을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삼성의 상위 1%가 되면은 이사가 되는데 시간이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고 1% 못 될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시험이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 상위 1% 지위를 부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한 거죠. 합의를 한 거예요. 열심히 했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국가를 잘 이끌어달라. 대신에 우리 국민의 희생으로 뒷받침해 주겠다. 이런 거니까 그 지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나이 때보다 조금 더 먹었겠죠. 졸업했을 때니까. 제가 금융감독원에 한 6년 근무했는데 제 동기들이 이제 임원 이렇게 이제는 탑에 올라가 있죠. 그 동기들이 만나는 이제 그 일의 파트너들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시험 붙은 학생들.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죠. 중반, 후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반 학생들하고 어러지 위해서 만나요. 그래 가끔 제가 이제 동기 모임을 그쪽에 나가면은 몇몇 이렇게 이름을 들려줍니다. 들려주는데 제가 절반을 알고 절반에 이렇게 추적하면 알고 이런 학생들인데 그 정도 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부모님 중에 고시를 붙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기억나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버님이 이제 아들을 데려와서 아들이 공부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고시를 붙어서 나는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도 도전을 해서 인생을 열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비로소 아들이 이제 결심을 좀 굳히는 이런 이제 장면들을 심심찮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위에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삶의 경험 속에 알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거기다 인식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전이니까 마음을 이제 잘 다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의미를 아주 높게 보고 시험이 꼭 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고민이 없어요. 직업은 나이 들어서 좋아지는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다. 나이 들어서 계속 경쟁해야 되는 직업이다.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직업이에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우리가 더 시선을 멀리 20, 30년 뒤로 넓혀보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더 심해지겠죠. 사회변화가 더 심해지는데 그때는 직업 안정성이다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이과로 막 몰려가는 대학생들이 저도 이제 애가 있는데 아주 늦둥이가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걔가 문이과 이제 소질이 같이 있는데 저는 문과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직으로 가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큰애는 뭐 어차피 이과 쪽으로 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 안정성이다, 국가 역할이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민간 쪽이 불안해질수록 국가 역할은 커져야 돼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위치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도전 의미다 이런 부분은 더 장래적으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고시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경제적 손실이 좀 발생합니다. 1, 2차 종합반을 등록하면 월 82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나는 2차만 하겠다 이렇게 월 54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 고시를 붙이면 휴학을 해야 되니까 학업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사회 진출이 그로 인해서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 손실 부분입니다. 저게 결정적입니까? 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결정적이다. 우리 애도 대학생인데 얼추 보면은 요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얼추 이렇게 보면. 근데 뭐 이벤트가 있으면 조금 더 쓰는 것 같고. 근데 공부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정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도 고시어 본들이 일부만 됩니다. 일부만. 우리 학원에 엄청 되는데도 3명 중에 1명이 되는 시험이니까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인데 실패했을 때 B플랜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떨어지면은 그냥 금융권으로 많이 가요. 뭐 하는 데 가고 요즘은 학생들이 건강원으로도 많이 가고 그 다음 뭐 하다못해 공사공단 뭐 7급 공무원까지는 낮추는 거는 용기가 좀 필요할 거예요. 본인 이제 굳은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면은 괜찮은 직업군이고 로스쿨 쪽으로도 많이 가죠. 학생들이 로스쿨을 많이 가는데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로스쿨은 졸업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 고시는 재학 중에 하는 것이고 재학 중에 했다고 혹여나 실패하면 로스쿨에 대한 대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유일한 여러분 선택지로 보는 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우리가 로스쿨 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반을 운영하는데 원래도 우리가 합격생이 270명 배출했으니까요. 우리 그 학원의 로스쿨 그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수가 서울대, 연대, 고대 로스쿨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있어서 거기서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합격생을 저희들이 배출합니다. 원래도 한 300명 가까이 배출했는데 원래 특이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동안에 염려했던 부분이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큰 펌들이 일자리를 다 줄여요. 10% 줄이니까 그게 중형으로 내려오고 소형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래는 딴 해보다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는 학생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 작년에까지는 이론적 위기감이었어요. 약간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나 경우에는 내가 취업이 지금 그냥 놓게 됐다 이런 느낌인데 원래는 그 느낌이 아니라 현실화된 느낌입니다. 이게 현실화됐구나. 이제는 로스쿨 간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구나. 이 부분이 구차됐습니다. 구차돼서 학생들이 취업을 못한 비율이 작년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럼 지금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 9년, 9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로스쿨 가더라도
법조 공직적으로 판검사기를 뚫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게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고시가 힘들기 때문에 로스쿨을 나는 친구가 가니까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현재 경제 규모가 이렇게 축소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사회는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법적 분쟁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년 1,700명, 1,800명이 계속 배출되니까 이게 지금 로스쿨이 배출된 지가 10년이 조금 지났죠. 근데 거기도 10년이 더해진다. 10년이 또 더해진다.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현지화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로스쿨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이제는 좀 신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립외견에 이제 시험을 열심히 해서 또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의 진로입니다. 코트라 쪽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은 국정원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도 괜찮은 직업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급 외무형사직 가기도 하고 역시 로스쿨 쪽으로 방향을 틀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든 이렇게 분리만 해놓고 보면은 괜찮은 직업이에요. 다만 고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저는 압니다. 저는 알고 본인들이 꿈이 있어요. 뜨거운 게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내가 그냥 5급에다 도전해서 사무관이 되겠다. 이 꿈에 그치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걸 딛고 뭔가는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는 크게 해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큰 꿈들이 있어요. 큰 꿈들이 있는데 좌절되기 때문에 이 직장들에 대해서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꿈을 일부 접어버리면 괜찮은 직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고시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아야 됩니다. 시험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5급 시험이 5과목이었죠. 그러다가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4과목밖에 안 봐요. 4과목인데 실질적으로 3과목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경제학, 행정법 이 2과목이 뚜렷이 의미가 있어요. 내용도 다르고 많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행정학, 정치학인데 얘는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3과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5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4과목인데 3과목으로 실질화됐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1차, 2차 시험 난이도 하락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요즘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볼 겁니다.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시험 수준을 낮춰줘요. 그 예전에는 1차 커트라인이 뭐 60점대인 해도 여러 해가 있었고 높으면은 75점인데 이제는 80점 다 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덜 하더라도 시험을 붙게 하는 것이고 2차 시험도 어려운 문제를 안 내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이게 고정된 어떤 뭐 법적 발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몇 년간 이런 패턴을 이어온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굳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내부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난이도를 엄중하게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쉬운 쪽으로 내자 이렇게 내부에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굳어진 방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수험기간이 더 단축이 될 겁니다. 학원은 최대 수험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학원은 최대 수험기간이 그 더 단축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규 진입자가 유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할 양이 줄어드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탑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난이도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탑에 얼른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 진입한다 이렇게 하면 여건이 되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직에 진입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딴 때보다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시험마저도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현상이 2, 3년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5급은 한 2년 지나면은 예전 인기가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 다음 올해, 내년 정도 진입하는 학생들이 수험 환경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 그 뒤로 가면 또 쌓일 거예요. 또 그 전에 쌓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진입하면은 가장 좋은 여건하에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7급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7급을 해보고 시험이 되면 5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은 객관식 훈련이 돼버리면 주관식에 대한 접근도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고 7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5급을 먼저 하는 게 지름길이긴 합니다.
5급을 하다 안 되면 7급 가는 게 훨씬 더 지름길이에요. 근데 만약에 7급을 한 학생이 7급이 쉽게 돼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5급에 대한 미련이 확 생겨요. 그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7급을 하는 순서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5급과 7급이 완전히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했는데 이제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건 보지 마시고 그냥 과목이 똑같아졌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내가 7급까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올해는 보지 마시고, 올해는 봐봤자 시험이 안 되니까 보지 마시고, 내년에 3월에 1차를 봅니다. 1차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즉시로 10월 달에 있는 7급을 준비하면은 시험이 될 거예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7급을 합격한 다음에 5급을 계속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학교 다니면서 수험 준비를 이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은 학원에 일반화되는 되는 라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1차를 뭐 78% 이렇게 붙이니까. 이 라인입니다. 25년 3월에 1차 합격한 다음에 6월 말에 5급을 치세요. 올해 말에. 내년 말이죠. 요 달에. 5급 2차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7급을 준비해도 시간이 넘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과목을 보면은 5급 하는 학생들이 지금 7급을 놀이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급만 하는 학생이 시험이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5급 하는 학생들 공부를 이렇게 높이 깨버리고 7급 쪽으로 이렇게 가버려요. 가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1차 과목이 똑같으니까 7급을 하는 학생하고 5급을 하는 학생들을 간의 경쟁의 격차가 생겨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5급 학생들이 다 돼버려요. 다 돼버리고 2차 과목도 똑같습니다. 선택 과목이 지금은 높고요. 보면은 경제학 5급 학생들이 훨씬 높아요. 행정법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행정학 이런 부분인데, 행정학은 7급 쪽에 약간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한 2주 정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전부 탑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급을 위해서 7급을 한다, 이 부분은 지금 맞지 않는 것이고, 혹여라도 7급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5급으로 출발해서 혹시라도 안 되면 7급을 한다, 이 개념으로 가야지 7급을 먼저 하겠다 또는 7급만 하겠다 이런 부분은 현재 시험 여건에 맞지 않고 또 학생들의 능력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합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인데, 합격하기 위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필수 요소는 재능은 필요합니다. 공부니까요. 뭐 어떤 분야든지 재능은 필요하죠. 운동도 재능이 필요하고, 미술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걸 뒷받침하는 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지는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건 학원에 오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되는데, 재능 부분입니다. 재능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내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거를 학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학교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고시는 어려운 시험이니까 서울대 학생이 다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마 합격률을 따지면 서울대가 합격률이 가장 낮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이 시험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 작년에, 재작년입니다, 부경대 학생이 재경직에 우수한 성적으로 됐어요. 26살부터 공부를 해서 1년 반 만에. 그 다음 영남대 학생이 5명이 와서 3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도 전남대 학생이 매년 돼요. 매년 돼. 그 다음 최근에 들어서 동국대나 경희대나 외국어대 이 학생들이 뭐 합격률이 엄청 올라갑니다. 외국어대 학생들이 국립외교원에 작년에 7명이 되죠. 우리 학원에 4명이 배출됐고, 그 다음 전남대 학생이 작년에 1명이 됐는데 올해는 2명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 내년에는 그 학생들이 한 4명으로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선배들이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전남대 학생을 보니까 합격한 학생이 가서 계속 후배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시에 도전하는 학생 수가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은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등학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등학교 때는 되게 정서적으로 불안해. 또 청소년기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누가 공부를 잘하는가 하면은 철이 일찍 내가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를 기준으로 철들하고 막 하는 거죠. 그 얘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애가 빨리 공부하니까 걔가 잘하는 것이고, 공부머리는 뒤늦게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면은 고시에 도전해서 인생을 열어보겠다 이런 부분이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속한 학교 집단이 이렇게 해서 합격생이 덜 나오니까 나도
합격할 확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피세 적응성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근데 피세 적응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조언을 구할 겁니다. 걔들은 전문가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수험생활 같이 하는 친구들이니까. 걔들한테 물어보면 기출문제 풀어봐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옵션을 넣을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꼭 풀어야 돼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 옮겨 적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5분 더 단축해서 풀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지적 캐파가 이렇게 발휘될 정도로 훈련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중에 공부 시간이 가장 적은 그룹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 하루에 3.4시간인가 그렇고 초등이 3.45인가 약간 앞서요. 그 다음 고등학생이 가장 많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올렸던 공부 능력이 캐파가 이렇게 대학 와서는 이렇게 좀 약화되죠. 약화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여러분이 시험을 바로 똑같은 여건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은 손흥민이 축구 안 하고 있다가 일반인 입장에서 시합장에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손흥민이 훈련했을 때 드러나는 캐파, 자연 상태로 있을 때 그 캐파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에 대한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 할지라도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시간 제한은 두지 마세요. 제한은 두지 마시고 오랜만에 머리 돌리니까 띵하다. 한 4문제 풀어보니까 너무 피곤하네. 커피 마시고 10분 쉬었다가 조금 이렇게 컨디션 올라왔네. 6문제 풀고 그래도 오랜만에 했더니 10문제 푸니까 이거 오늘 풀러진 것 같아 하면은 내일 풀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총 시간이 중요합니다. 총 시간이. 그 총 시간이 10%가 추가돼도 괜찮고 예컨대 90분이죠. 90분. 90분인데 한 120분까지는 괜찮아요. 시간 단축은 학원에 오면 훈련 때문에 극복이 되니까 시간은 충분히 두고 푸세요. 시간은 충분히 두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점수는 어떤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묻습니다. 점수는 몇 점이 이제 나오면은 적정한가요? 이런 부분인데 어느 논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느 논리가 학원 기준으로 하면은 50점에서 한 65점 정도 나오면은 학원에서 이 학생이 오면은 정말 우수한 자녀이 왔구나. 원래도 우리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논리가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경험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은 너는 시험 준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조언을 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언어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면 상황 판단이 요 정도 나오면은 상황 판단이 한 45에서 5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료 해석은 0점이 나와도 괜찮아요. 자료 해석은 0점이. 이거는 훈련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과목이고 형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탑니다. 시간도 많이 타고 하기 때문에 요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평가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세 개에서 평균을 자료 해석이 아마 35점, 40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면 평균 내면은 한 뭐 45에서 50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고시하기는 부적합하다, 적성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학원에서는 요 정도 나오면은 요거는 이제 빼고 보는 것이고 요 정도 나오면은 되게 괜찮은 학생이 왔구나, 훈련하는 부분이 남았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여러분의 판단은 또 다른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풀어보자 이제 합격권이 넘어서 이런 학생이 있는데 그거는 과장됐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런 학생은 없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 본 지가 뭐 20년 되니까 온갖 고시생은 다 봤죠. 처음 풀었는데 합격 점수가 나온다 이런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 학생들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경시대에 엄청 다닌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미리 된 학생이지 훈련이 전혀 안 됐는데 합격권을 바로 넘어선다 이런 학생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피체적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비율이 1,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이런 비율이 또 그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노력으로 변화가 없다 이런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피셋을 하더라도 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할 만큼 오를 만큼 안 해서 그래요. 뭐 스터디 카페 가서 하루에 3시간 하고 그 다음날 뭐 독서실 가서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이 정도라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변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피세치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주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학원의 1차 합격률이 한 78%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재능 있는 학생이 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이렇게 넘어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진입 가능한 점수는 이 정도 점수 나오면은 그냥 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은 점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피셋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일단 2차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2차 공부에 집중하면은 점수가 올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피셋이라는 부분이 공부 역량 평가하는 측면이 큽니다. 공부 역량 평가. 근데 공부 역량이 여러분이 현재 바닥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공부 역량이라는 부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늘어나요. 예컨대 어느 논리가 50점 나왔다 또는 60점 나왔다 65점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행정법 책이 뭐 1500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경제학 책도 그렇게 되고 그런 과목을 자꾸 하다 보면은 핵심어를 자꾸 추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내용 파악을 빠르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점수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학에 대해서 숫자 개념에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료 해석도 올라가게 돼 있고 상황 판단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2차 공부를 한 6개월 저희들이 집중시키면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은 이 점수대에서 올라가 있어요. 그 올라가 있는 평균들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하면 한 평균 한 15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 15점 정도 올라가니까 이 정도 점수를 맞은 학생이 학원에 온다 이렇게 하면 15점 더 하면은 이게 80점이 되니까 학원은 대단히 괜찮은 학생이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셋 자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축구로 치면은 체력 훈련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피셋 자체를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는 뭐 전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피셋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면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셋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팁을 좀 얻는다 이렇게 하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학원에 50점짜리 왔다 이렇게 해도 저희들은 50점 훈련 받으면은 15점이면 65점이 되고 그 다음 훈련 받으면은 75점이 되고 그 다음 훈련 받으면 85점이 되니까 이 학생들은 대단히 우수한 자원이 왔다 이렇게 보지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요 정도 평균이면은 고시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판단이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해 보면은 그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피셋을 잘못 적응성을 판단해서 지금 좌절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건 걷어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고시에 대한 뜨거움이 있다 이렇게 하면 진입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1번에 고시 도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 위험성을 여러분은 1번으로 볼 겁니다. 불합격하는 경우 이건데 저는 2, 3번으로 봐요. 2, 3번. 수험기간이 장기화된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저게 가장 위험합니다. 누구네 삼촌 얘기 뭐 이런 주변에 듣는 얘기. 10년 동안 고시 준비하다가 망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거는 절대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1번은 뽑는 거니까. 10,000명 응시해서 300명 이하로 뽑는 거니까 저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2, 3번은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 3번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2, 3번은 숫자가. 수험기간이 장기화됩니다. 학원이 생각하는 수험기간은 1년 6개월인데 3년, 4년, 5년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일어납니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안 쌓여있어요. 제가 고시생을 뭐 엄청나게 보는 거죠. 그 여러분처럼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 1년 6개월 공부했는데 내가 진척이 없어요. 선생님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옵니다. 오는데 그 학생들을 얘기해 보면은 엊그제 왔던 1년 6개월 수험기간을 가진 학생이 학원으로 치면은 한 4개월 이하입니다. 공부 양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뭐 그런 학생이 수도 없이 옵니다. 그 다음 2년 지난번에 왔던 학생이 2년 2개월 공부했는데 학원으로 치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학생이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시험이 되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그 학생이 학원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인이 하던 패턴이 있어가지고 들어오기도 어중간하고
한 2년 2개월 정도를 그렇게 본인을 방치했다 이렇게 하면 자기 교정 능력도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학원의 진입을 차단을 해요. 그 학생도 학원에 뭐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도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까지 하고 안 되면 그만둬라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학생을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능력 있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에 고시 시작하고 포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라 이런 부분인데 시작할 때도 중요하고 포기할 때도 중요합니다. 시작을 전문가와 상의하라 이런 부분인데 제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가 저입니다. 제가 선정했어요. 왜 이제 그렇게 선정을 했는가 하면 전문가들이 이제 별로 없죠. 없으니까 그냥 저 혼자 있습니다. 저 혼자 있고 제가 그래도 고시생을 한 20년, 30년 가까이 봤죠. 그 어느 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0만 명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사법시험부터 쭉 봤으니까요. 그때 우리 사법시험이 이제 점유율이 80%일 때니까 수석에 8명이 이렇게 거쳐가는 학원입니다. 요즘 보면은 뭐 법원 인사발령, 그 다음에 검사들 인사발령 이렇게 쭉쭉 보면 우리 학생들 이름이 좀 옛날 기억이 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봤고, 그 다음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고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님들 이제 오시니까 우리 애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게 제일 위험해요. 우리 애한테 맡기는 거. 왜 이제 우리 애한테 맡기는가 하면 일단 부모님들이 고시에 대해 모르고 또 고시 붙은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오십니다. 뭐 사법시험 붙은 부모님, 행정고시 붙은 부모님들도 오시는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뭘 아시는가 하면은 우리 때하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이걸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학원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한테 맡기는데 왜 이제 맡기는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대학을 잘 갔으니까 우리 애한테 맡기는데 그 우리 애가 학교 도움이나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간 애들입니다. 근데 고시는 완전히 다른 도전이에요. 완전히 다른 도전인데 우리 애한테 맡긴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애가 열심히 하면 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출발점이 올바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들이 경험치가 낮고 경험치가 타율적이 많아요. 타율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공부 도전 방향을 잘 잡는다, 실행을 잘한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드물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작할 때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포기할 때는 더 필요합니다. 고시는 시간을 오래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드랍을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더 열심히 한다. 더 열심히가 되겠습니까? 양쪽으로 못 늘립니다. 못 늘리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이제 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마지노선을 설정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 2번입니다.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때는 3년을 해야 되니까 이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때라고 하는 부모님 세대는 1차만 하더라도 1년 무조건 이상 걸립니다. 7과목. 2차가 7과목. 그 14과목인데 지금은 1차는 거의 개인은 재능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 2차는 4과목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옛날로 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1차를 붙으면 2차 볼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 1차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무조건 드는 겁니다. 그 떨어지면 무조건 2년이 걸리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진입을 해서 합격까지 가장 단 코스가 2년입니다. 근데 지금 1, 2차를 같이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예전처럼 높은 지식 수준이 아니어도 시험이 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예전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최단 목표 기간은 언제인가 하면 내년입니다. 내년. 2025년. 그때까지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해서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고시는 아주 극상한 시험이기 때문에 100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시험이죠. 뭐 99다, 뭐 1이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 이게 의미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 도전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학생은 끝까지 안 돼요. 그래서 후회 없도록 과정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정을 잘 설정해서 열심히 해서 내년에 안 되면 나 길이 아니다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대신에 싹수 있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싹수 있게.
싹수가 이렇게 없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싹수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압니다. 학원에 오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상위 그룹이 탄탄히 많이 있다. 근데 이 학원에 3분의 1이 되는데 나는 3분의 2 이하로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1년 더 하면 그 격차가 메워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1년 지나면 또 우수한 자원이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고시가 실질 경쟁률이 한 2.5대 1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1년 열심히 했더니만은 이 그래도 의미 있는 경제권에 들어서 내가 시험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도전을 이어가도 괜찮아요. 도전을 이어가면은 그 학생들이 머지않아 됩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돼요. 머지않아 되기 때문에 1년을 열심히 해서 내년 시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고 혹시라도 싹수 있게 떨어지면 한 번 더 이어가되 그때는 학교 돌아가서 이어가도 됩니다. 학원에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싹수 있게 떨어지는데 두 과목 합격권에 들어갔고 두 과목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 다니면서 해도 되기 때문에 시험 임박해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학원의 의존성을 높이면 되는 것이고 학교 다니면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어떻게 갖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은 고시가 어려우니까 나는 시험해서 내년은 시험 삼아 보고 후년에 내가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장 나빠요. 가장 나쁘기 때문에 원래 시동을 걸면은 내년이 마지막이다. 처음이다. 이런 각오로 달리면 시험이 됩니다. 그 다음 공부 여건은 최상으로 여건은 조성을 해야 됩니다. 휴학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가끔 학생들이 알바하면서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건 7급이나 9급 시험이고 5급은 안 되죠.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이 갖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아주 큰 변곡점이죠, 이게. 고시 합격생이다, 이런 지위를 갖는다, 이런 부분은 변곡점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은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 학생들이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 싫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뭔가나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가 알바에서 이렇게 하는 시도는 이제 아주 뭐 흔치 않은 시도이고 어떤 시도를 하는가 하면은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수험 계획을 잡아요.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그 얘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면은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인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동네 독서실에서 영상을 듣는다, 아니면 혼자 한다 등등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은 수험 기간이 1년 늘어나면은 사무관이 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그 기간을 총합하면은 기회비용을 합치면 1년에 1억이에요, 여러분들. 1억이에요. 1억을 버리는 걸 학생들이 생각을 못 해요. 근데 학원에 오면 한 달에 가장 많이 비용을 지출하면 82만 원입니다. 그리고 1차가 괜찮다 이렇게 하면 54만 원을 지출하면 되는데 그 비용이 학생이니까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인생 연초로 보면은 한 달치 월급입니다.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를 여러분 가장 선순위에 두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본인이 생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학교 고시반, 학교 도서관, 학원, 비용을 0으로 놓고 생각해요. 비용을 0으로 놓고 생각하면은 전부 다 학원에 올 거예요. 왜? 합격률이 높으니까.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이제 부모니까.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건 돈 절약하는 게 아니고 네가 빨리 시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고시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빨리 되는 게 급선무지. 네가 비용 절약한다고 학교 도서관에서 한다? 학교 고시반에서 한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이렇게 생활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이 위험하고 어떤 부분이 위험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 그거조차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부모님 도움 받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이 부분은 학원에 오면 해결됩니다. 주변 인간관계는 뭐 당연히 단절이 될 것이고 공부량을 학원에 확보해 주니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고시 도전에 적합한 학년 이렇게 하면 1학년은 하면 안 되고요. 혹시 1학년이 있습니까? 예전엔 좀 오는데 요즘은 제가 1학년 오면 절대 안 받으니까 1학년 오지 않는데 1학년은 왜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안 돼요. 청소년입니다. 얘는 국가대표를 뽑는 시험인데 청소년이 오는 겁니다. 안 돼요. 지적 해파가 그래도 인지능력이다 이런 부분이 나이 들어가면서 교육이 더해지면서 발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오지 마시고 2학년이다 이렇게 하면 2학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빠르죠.
2학년은 빠르니까 2학년은 겨울방학에 오세요. 혹시 2학년 손 들어봐 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까? 2학년이 있습니까? 안 들어도 괜찮고 2학년이 있으면 놀다가 겨울방학 때 오세요. 그러면은 요까지는 지금 적합하지 않습니다. 요까지는. 그래서 그럼 1학년과 2학년은 뭘 하고 오면 좋은가요? 이제 추가적인 질문하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꼭 그대로 해야 됩니다. 1, 2학년이 현재 고시를 준비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고시의 뜻은 강하다. 그럼 남은 기간에 학원에 이제 1학년은 1년이 지나서 와야 되고 1년 반. 그 다음 2학년은 이제 6개월 지나서 오는 건데 그 기간에 뭘 하면 가장 좋은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꼭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다가 오세요. 놀다가. 고시 관련된 어떤 액션도 하지 말고 놀다가 오세요. 놀다가 노는 에너지를 다 없애고 오세요. 근데 열심히 놀다 보니까 노는 시동이 안 꺼진다. 이렇게 하면 더 놀다 오세요. 그래서 노는 에너지를 다 이렇게 없앤 다음에 이제 세상 호기심이 많이 줄었다. 내지는 없다. 내 공부를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폭발시켜야 되겠다. 그때 오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혼자 하게 되면 이상하게 해요. 그 다음 그렇게 되면은 공부 초기에 의욕이 높을 때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에너지 총량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총량을 미리 쓰느냐 와서 폭발시키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고시는 선행학습이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오는 게 유리한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는 이제 과정이 고시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까지 한 그 수험 경험치로는 고시라는 시험에 적합성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세요. 열심히 놀다가 대학교 2학년은 원래 겨울방학 하자마자 달려오고 1학년은 더 놀고 그 다음 지금은 3학년 1학기다 미루면 안 되죠. 이제 마지노선이다. 4학년 1학기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뭐 낭떠러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 고민만 남은 것이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3학년, 4학년은 지금 해야 되고 졸업한 다음에 한다. 고시 진입하기에는 맞지는 않죠. 졸업한 다음에 한다 이런 얘기는 고시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겁니다. 고시는 좀 뿌리가 있어요 이게. 이거 뿌리가 뭐 어릴 때부터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집안에 그 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릴 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시를 하는 학생들이 요즘은 자원들이 이렇게 되게 어립니다. 우리 학원에 지금 추측이 02년생이에요. 그리고 원래 합격생이 추측이 01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03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이렇게 처리된 학생들이 고시에 도전하는데 졸업한 다음에 한다 이런 학생들은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는 선택지를 고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약해요. 약하고 그 다음 공부를 쭉 안 해왔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 열심의 정도가 미리 준비한 학생들보다 낮다는 거예요. 낮기 때문에 될 확률이 높지 않다. 많지 않습니다. 그 졸업한 다음에 와서 합격하는 학생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숫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5년 동안 기억나는 학생이 한 2명, 3명? 이 정도니까. 그럼 5년에 2명, 3명이다 이렇게 하면 5년 동안 저희들이 500명 배출했다 이렇게 하면 500명 중에 2명, 3명이니까 그걸 수험적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졸업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이 굳이 있으면 공부 이력을 봐야 됩니다. 공부 이력을. 네, 전국 단위의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반에서 겨우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다 이렇게 하면 그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꿈과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작 시기 1월 달에 왔더라면 원래 시험을 의미 있게 봤을 것이고 지나간 것이고 3월에 왔더라면 좋았는데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지금 7월에라도 해야 됩니다. 대신에 길이 더 가팔라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3월 반하고 7월 반에 지금 4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가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비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은 내년을 합격의 해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군대 문제입니다. 남학생 입대 전에 하는가 입대 뭐 제대 후에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애가 철이 들었는가를 판단해야 되죠. 뭐 정신없이 노는데 뭐 군대 가기 전에 고시 공부를 해라 이런 건 맞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개인적 판단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군대 가기 전에 붙으면 너무 좋죠. 군대를 장교로 커리어를 이어가니까 너무 좋은데 고시라는 부분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라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남자아이들은 그때 갔다 오면 이렇게 철이 좀 박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철이 확 박혀가지고 철이 확 들어서 고시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래서 형식 기준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고시를 할 마음이 섰는가 서지 않았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정예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국제통상이나 교육행정 뭐 이런 거. 교육행정 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사범대학을 나와서 교육학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높은 지식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굳이 소수정예를 택해가지고 스스로 입지를 좁힌다. 국제통상도 의학에 대한 특별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남은 부분이 이겁니다. 재경직 일행 뭐 이거죠. 재경직이 붙으면 간지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래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붙는 학생들을 보면은 경작을 전공했는가, 피셋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난 부분이 있는가. 예컨대 4개월 안에 피셋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 정도 되면은 재경직을 하는 게 맞고. 근데 경작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일행을 해야 됩니다. 일행을 해야 되고 정착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글 쓰는 부분이 약하니까 그때는 수리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는 재경직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연의 고민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학원에 들어오면은 직렬을 선택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막상 재경직을 해보니까 재경직이 너무 탄탄한 애들이 많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행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일행을 해보니까 내가 글 쓰는 부분이 약하더라 이렇게 하면 재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국립외견입니다. 이 외국어를 통과했는가 이 부분이죠. 국립외견 학생들. 이 외국어를 통과 못했으면은 2번으로 가서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서너 시간 하면은 4개월 안에 통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지금 시작을 하시고 완전히 처음 하는 의학이다 이렇게 하면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립외견 학생들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 외국어를 통과하고 영어를 통과하고 국사를 통과한 다음에 진입을 해야지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도 고시 공부를 나쁘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의학을 뭐 하루 종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의학을 하루 종일 할 필요도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병행이 충분히 가능해요. 국립외교는 병행하더라도 3과목에 한 과목 더 합치는 거니까 4과목밖에 안 되니까 5급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고 중간에 없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험 부담이 더 적어요. 더 적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어 통과 여부에 무관하게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외국어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 학생들은 어느 그룹에 속할까요? 이런 부분인데 학교 내에 있습니다. 지금 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도 많이 있죠. 보면은 이 우수한 학생들이 수험 기간이 또는 학교 연령이 25살에서 29살까지 여기에 대부분 속해 있고 학원은 여기 있습니다. 학원은 여기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학교에서도 시험이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이 되는데 시험이 되는 연령대가 학원보다 4살, 5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수험기간이 길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수험기간이 길어지면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루트를 잡아서 공부를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학원에 안 와도 시험은 되는데 이 그룹에 속할 각오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 이렇게 여러분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설명회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선배들 그 연령대를 보세요. 학원에는 그런 연령대가 없습니다. 학원에는 전부 어린 애들이에요. 뭐 대학교 2학년에 와서 시험 돼버리고 좀 많으면 3학년에 와서 돼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재학생들입니다. 재학생들이 학교는 졸업하고 하고 이런 학생들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 그래서 진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7월 종합반 진입이 적합한 경우 이 부분입니다. 적합한 경우 경제학 전공했고 2학년 이상이다. 외견도 동일하고 학원 강의를 기준으로
이거는 학교를 기준입니다. 1번은. 2번은 학원을 기준으로 경제학과 행정법을 예비순환 이상을 들었다. 외교는 경장만 들어와도 되고요. 개강 전까지 경제학 행정법 인강을 수강하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외교는 경제학을 듣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1일이니까 7월 8일까지 40일치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 내가 7월 달에 꼭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내년에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3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전혀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원한다. 이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1번입니다. 인강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1순환 듣는데 나는 예비순환 듣고 1순환 들어야 되니까 강의 들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요. 감수해야 되고 그 다음 2번입니다. 1차 공부를 11월 이후로 좀 미뤄야 됩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요. 11월 이후로 미루고 2차 준비에 전념하고 그 다음은 3번입니다. 7월, 8월, 9월 열심히 해도 격차가 도저히 메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10월에 개강반이 있습니다. 그걸로 부드럽게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B플랜이고 일단은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열심히 따라가자. 이런 부분이고 10월 반에 하더라도 2025년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도전의 방향이 다를 뿐이지 도전의 목표 시점은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오는 것이 가장 낫고 안 돼 있으면 3번이라도 지금부터 가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게 여의치 않다 이렇게 하면은 들어와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시행착오 점검 체크리스트. 고시 공부는 시행착오 하면 안 됩니다.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은 수험기간이 무조건 길어져요. 원래 근데 시행착오를 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못하니까 후년이 돼버리고 후년에 또 다른 시행착오에 빠진 다음 또 후년이 돼버리니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합격 목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고시 진입 동기가 약하다. 뭔가 뜨거운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3번에 조건부로 공부를 시작한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해보고 잘 되면 그 고시 공부 그런 거 뭐겠습니까? 해보고 잘 되면 이건 아니에요. 학업과 병행한다. 이거는 에너지 손실만 있고 시험은 늦어집니다. 5번입니다. 고시반에 고시 공부를 시작한다. 이것도 수험기간을 장기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고시반에 지난번에 성대 고시반에 그 합격생 연령대를 보니까 30.5세 이렇게 돼요. 30.5세. 학원에는 22.3세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붙은 학생들이 학원에 왔더라면 6년, 7년의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인강으로 공부 계획을 세운다. 이것도 있습니다. 뭐 인강 들으면서 이거 주관식이니까 불가능해요. 객관식은 돼요. 객관식은. 주관식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험이니까 하시면 안 되고 단가만으로 수강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죠. 본인 통제가 안 되니까. 고시를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 집중력이다. 생활의 단단함이다. 이런 부분은 개인이 고립돼서는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은 도움받는 것이 필수적이고 8번 말씀드렸고 9번 군복무나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하겠다. 그냥 불가능이죠. 군대 가서는 몸성에 돌아오는 것이 최고 가치고 그 다음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이건 고시에는 불가능입니다. 1년차 이상 경험자인데 여러분 해당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방송을 보는 학생이 많으니까요. 수험기간이 2년 이상 돼간다. 이렇게 하면 자기 체크를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고립되어 공부한다. 스터디를 하지 않는다. 스터디는 하는데 합격 경험자가 없다. 6번에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는다. 또 8번에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고시를 오래 하게 만드는 그런 여건들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시 합격에 최소한 2, 3년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학원에는 매년 6개월 만에 합격하는 학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운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학생들의 능력이 무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입니다. 내년이고 5년 합격생 평균 연령이 26살입니다.
26살이니까 26살 미만이 절반이고 위가 절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수험 계획을 세우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만을 바라보고 수험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게 맞다.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시행착오로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의 유형입니다.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한다. 신림동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신림동 와서 단가반 수강하면서 스터디한다. 고시반에서 인강으로 학습한다. 저희들은 다 고립의 유형으로 봅니다. 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3단계는 가동이 돼야 됩니다. 일단 지식이 부족하니까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 지식의 전달이 제대로 됐는가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걸 치열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다 무너져 있어요. 학원엔 다 있는 부분이고, 고립의 부작용입니다. 일단은 심리적으로 우울해집니다. 미쳐요. 안 돼요. 공부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우울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공부 강도 약화되는 데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고, 경쟁이 없으니까요. 합격사 나라에 진행되는 공부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 4번이 이게 제일 결정적입니다. 4번이. 이게 2번, 3번에서 드러나요. 잘못된 조언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그 잘못된 조언이 장수생 방식을 답습할 위험이 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림동에 단가반으로 수강하면서 스터디를 참여하는데 여러분하고 누가 스터디를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근데 이상한 현자가 등장합니다. 수험생활을 보니까 30 초중반인데 모르는 게 없는 듯해요. 근데 그 길로 달려가면 안 되는 거고. 더 이제 부작용이 학교에 갔을 때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이모기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신입 학생들 오면은 얘들 뿜뿜합니다. 내가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수험 기간들을 보면 5, 6년이에요. 그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에너지는 약화되어 있고 불합격 경험은 쌓여있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경험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건 위험합니다.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런 부분이 좋다. 오늘까지는 제가 조언을 드리지만 내일부터는 누가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단가를 하느냐 종합반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지금은 고민이 없죠. 다 종합반으로 오니까요. 근데 가끔 단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의 밀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밀도가 떨어지는 게 학원에 들어오면은 학원에는 그 실강이죠, 현강이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무료로 지원을 해줘요. 하루에 수업이 4시간 진행되면은 나머지 8시간이 비는 겁니다. 비는 건데 그걸 혼자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지식이 빨리 안 쌓여요. 초반에는. 그때 인강을 우리가 무제한 지원해 주니까 공부량이 빠르게 차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합격생이 스터디를 지도를 해줍니다. 작년에 수석했던 합격생이 여러분 팀을 맡아 지도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력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일단은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 월 한 많아봤자 82만 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단가반으로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너무 늘어요. 4번의 비용 부담이 한 3배 늘고 더 중요한 부분은 합격 가능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 내에서는 3대 1인데 학원 밖에서는 거의 100대 1입니다. 그 100명 안에 내가 1등을 해야 되니까 중고등학교를 치면 한 4학급 합쳐가지고 1등을 해야 되고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는 3대 1이니까 30명 클래스에서 10등 안에 들면 되는 거니까 고시와 관역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그 심적 부담이 이제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반으로는 가지 마시고 종합반으로 오시고, 그 다음 우리 학원이 다른 학원과 이런 점이 달라요. 이거는 예전 자료입니다. 예전 자료여서 지금은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다 베리타스로 오시죠. 그렇죠. 뭐 원탑, 뭐 거의 마이너스 원탑 정도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시면 열심히 저희들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모르는 말씀일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질문하는 부분이 학생 관리는 뭐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중고등학생하고 다르죠.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고 이렇게 자기 통제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성년이어도 의지가 넘쳐도 의지를 고르게 이렇게 유지하는 부분이 힘듭니다. 저희들 1년에 6개월 정도는 강하게 통제를 해요. 나머지 6개월 정도는 자율에 맡겨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데 언제인가 하면은 1차는 1차 2달간입니다.
피셋 캠프에 넣어가지고 가둡니다, 우리가. 저 길 건너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학습관 이렇게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둬가지고 쉬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통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생이 되거 나와요. 되거 나오면 두 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스파르타예요. 2차입니다, 2차. 2차 4개월입니다. 4개월 또 가둬요. 가둬가지고 하루에 2번 모의고사 계속 보게 합니다. 주관식이니까. 거기서 합격생이 대거 쏟아져요. 그렇게 1년에 6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통제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중고등학교 하고는 뭐 기본 비용이 있고 뭐가 추가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아까 봤던 그 금액이 전체 올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의무적으로 동영상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선행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인 거지 중고등학교처럼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게 왜 밖에 있는 학생들하고 뭐 학교가 여기 가까우니까 서울대 학생들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고시를 한 2년 반 만에 붙었다 이렇게 하면 회자가 됩니다. 아, 그 선배 진짜 빨리 됐어 이렇게 하는데 학원 내에서는 2년 반 만에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게 늦게 된 학생입니다. 어떤 예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3년 전입니다. 그 서울대 학생인 경제학과 학생이 4명이 내려왔는데 요맘때 왔어요, 요맘때. 제가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학원에 등록하러 오는지 아니면은 저들끼리 하다가 딜레마에 빠졌으니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지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후자입니다, 후자. 후자에서 제가 보니까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아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해서 학원에 와라 이렇게 하니까 2명은 학원에 왔습니다. 학원에 왔는데 그건 이제 왜 학원에 왔는가 하면은 그 2명이 커플인데 이 학생이 나는 학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남학생 둘이는 우리는 그냥 학교 도서관에 살란다. 뭐 관장에서 우리는 뭐 뼈를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 다음날에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전체 재경지 9등으로 되고 남학생이 14등으로 되고 요 둘은 떨어졌어요. 서로 친하니까 제가 정보를 이렇게 좀 받았어요. 정보를 받았는데 이 학생 둘이가 평균에서 하나는 6점 부족, 하나는 7점 부족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안 돼요. 그 학생들이 학원에 오면 되는데 혼자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까지 제가 소식은 들었어요. 그 다음에도 안 됐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공부를 그만뒀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학생들은 고시 공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이고 또 인식을 하더라도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과정인가? 예컨대 손흥민이 춘천에서 아빠하고 공을 찼다. 이렇게 하는가? 지금 EPL에 가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이건 격차가 클 겁니다. 그 차이는 똑같아요. 서울대 학생들이 왜 이렇게 수험기간이 길어지는가 하면 서울대 학생들은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학생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시를 드는 것이고 요 두꺼운 글씨만 보여요. 큰 글씨만. 그 학원이 3월에서 6월까지 예비순환 하니까 예비순환 하면은 되겠구나. 1순환 요거를 그냥 고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고2, 고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월에는 1순환 하니까 저 정도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원에는 밑에가 진행됩니다. 이게 현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예비순환 3월에 들어온 학생들이 2번입니다. 예비순환 현강은 따라가면서 시간이 되니까 1순환, 2순환까지 동영상 들어요. 빨리 듣는 학생들은 3순환까지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고3까지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예비순환이니까 예비 고1. 예비 고1이 고3까지 맞추는 애들이 한 20% 나오고 고2까지 맞추는 학생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지금 오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1순환 이렇게 따라갈 때 우리 학생들이 2번에 있어요. 이미 1순환 다 들었고 암기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 다음 늦은 애들이 2순환 듣고 조금 빠른 애들이 10월 말까지 공부를 끝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치면 3학년까지 끝을 내버리고 여기 와서 1차에 전념하는 겁니다. 1차 기간이니까. 그리고 1순환도 병행해서 따라가고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1차 시험이 끝나고 고3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두꺼운 글씨만 따라온 학생들은 여기가 처음 배우는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다 익힌 내용들입니다. 다 익힌 내용들이니까 이때는 강의 듣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강의를 안 듣고 혼자를 많이 합니다, 혼자
혼자 많이 하는데 이때는 머릿속에 든 게 없기 때문에 혼자 하는 시간이 다 버리는 시간들이에요.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빨리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서 지식을 빠른 속도로 채워넣어야 돼요. 채워넣은 다음에 시험이 임박할수록 강의 듣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3수능 가면은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수업은 거의 안 듣습니다. 시험만 봐요, 시험만. 시험만 보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반 가서 또 시험을 보고,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스파르타반 가서 시험 보고, 이렇게 되니까 하루에 시험을 밀도 있게 2번씩 보는 것이고, 예보에서 온 학생들은 이거 따라가기 버거운 겁니다. 그 시험장에 만나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이 학생들의 격차가 생기는 것이고, 근데 이 두꺼운 글씨만 따라가는 학생들은 시험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 다음에 시험을 도전해야 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도전해야 되니까 외부에서는 이 커리대로 하면은 수험기간이 최소 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학원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학원에는 밑에 라인이 같이 가동되기 때문에 학원은 수험 시간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안 되면은 학원은 재능은 없다. 열심히 했으면 이제 미래는 털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 선행학습 방법인데 이건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뭔가 하면 오후에 경제학 수업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오면 7월 달에 경제학 수업을 하면은 저녁에 복습하는 겁니다. 경제학 수업을 3시간 반 내지 4시간 들었는데 복습을 3시간 반이나 4시간 동안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강의를 들은 시간만큼 복습 시간을 할애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다음 오전 시간이 4-5시간이 뻥 비어요. 이때 학원이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무료로 지원하면 다른 과목을 또 해요. 다른 과목을. 경제학 하니까 나는 행정법 해야 되겠다. 또는 그동안에 예비선언 할 때 보니까 난 행정학이 조금 약하더라 이렇게 하면 그걸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빈 시간 없이 계속 이렇게 강의를 비용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스터디입니다. 우리 학원의 또 경쟁 요소 중 하나죠. 학교생이 스터디 리더가 됩니다. 작년에는 수석관 합격한 학생 3명이 이렇게 리더를 했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수석관 학생이 나를 가르친다. 어때요? 시행착오가 최대한 막아질 겁니다. 그래서 수석에 가는 길이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그 학생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학원이 스터디를 편성해주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2차 중시험을 하고 여름에 들어오면 별도로 편성합니다. 편성해드리고 11월부터는 1차 중시험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진행했으니 2차는 주 3회입니다. 1시간 정도. 1차는 그때는 주 6회 시험 임박하니까 시험을 풀어봐야 되니까. 그 다음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 제공하고 진행자입니다. 진행자는 최종 합격생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1차 단계에서는 1차 3회 이상 합격한 합격생이 주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과정이 강사가 직접 지도하는 답안티 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나서면 이렇게 점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답안티 강의 과외식으로 지도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우리 학원은 자랑이기도 합니다. 장학금을 많이 지급합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을 상위 30%까지 지급하는데 1등하면 한 5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작년에 1등 이렇게 자주 하던 학생이 나중에 보니까 한 400만 원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 장학증서도 저희들이 줍니다. 돈에 대한 인식보다는 상위 30%까지가 우리 합격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학증서를 주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걸 모아두면은 심리적으로 되게 힘이 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은 수강료를 전부 환불해드려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불합격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준들은 아주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시험 2달. 시험 앞두고 2달은 100% 출석하고 시험에 100% 응시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도 불합격생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전액 환불해드려요. 제가 한 10년 동안 기억나는 학생이 2명입니다. 40등 했는데 불합격한 학생이 2명이에요. 한 학생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냥 잘하는 학생인데 그날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그냥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한 문제짜리 떨어졌어요.
그래 그 학생을 환불해 준 경험이 있고, 또 학생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2차입니다. 2차. 2차 시험도 불합격하면 환불해 드리는데, 이것도 우리가 강하게 통제하는 4달이 있습니다. 강하게 통제하는 4달이. 이것도 강한 2달이고 강하게 통제하는 4달입니다. 3월부터 6월 이달까지죠. 이때는 100% 출석해야 되고 100% 응시해야 되고,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역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선발된 우수 학생 이런 부분인데, 저는 상담을 합니다. 부적합자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공부 준비가 안 됐다, 이게 공부 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할까 말까 이런 학생들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3,000벌인 학생들이 가끔 옵니다. 뭐 42살 이렇게 오면은 우리 학생들하고 조화가 안 되니까 제가 하는데 20%까지는 안 옵니다. 그 다음 9번에 상시 상담제도 이런 부분인데, 뭐 담임제도가 있는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기도 하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하고는 경험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담임이 필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합격생들이 일단 고민을 많이 해결해 주고요. 안 되면 저한테 오고 직원들한테도 오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해결하고, 안에 충분히 이제 고민에 대한 해결점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업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1차 수업이 있으면 하루에 6시간 수업. 1차 수업이 1년에 한 4개월, 5개월 정도 있습니다. 없으면은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그 다음에 종합반 주간 학습 일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요일은 완전히 쉬자. 고등학생들은 저 개념이 조금 약하죠. 고등학생들은 휴식과 공부의 개념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력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고시는 육체적 컨디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토나하게 달리고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친이 있거나 여친이 있으면 헤어지지 마세요. 헤어지지 말고 양해를 구해요.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일요일까지 공부하면은 주중에 토하는 날이 나오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리듬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통학 문제죠. 아주 이건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1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주해야 됩니다. 자취해야 됩니다. 신림동 오셔야 돼요. 지역이 강남, 서초, 방배, 과천, 목동. 저 지역에 다녀서 시험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시간 걸려오면은 여러분 1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은 1시간 오면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1시간 걸려가면은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이렇게 하면 길바닥에 4시간 버리는 거예요. 4시간 버리면 한 달로 하면 120시간. 경쟁자가 30을 하는데 내가 18을 한다. 시험이 되지 못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확보된 공부 시간이 적은데 질도 떨어져요. 피곤하니까. 질이 떨어지니까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사 와야 돼요. 그리고 뭐 송파 잠실이다 이건 뭐 고민이 없죠. 안암 고대학생들 많이 오죠. 안암 거기서 여기 오면서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뭐 통학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죠. 여행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와야 됩니다. 와서 승부를 걸어야 되고, 불가능해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이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뭐 집에서 내보내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고시라는 중요한 도전이니까 시험을 기준으로 생활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 고시생이 힘든 순간이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학원에 시험을 계속 보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공부하는 게 힘이 들다. 그게 시간, 체력 때문이다. 이게 힘들고 시험 떨어질 때 힘드니까. 이걸 피하자면 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와서. 상도동이다, 신림동이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엄마 아빠가 계시는 공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학원 옆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어쨌든 요지가 아닙니다. 오시면은 원룸으로 와야 되는데 학원으로 들어오세요. 시중 원룸도 있지만 학원 원룸이 가성비가 좋고 그다음 안전합니다. 그 신림동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신림동 뭐 칼부리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저 아래쪽입니다. 여기서 한 25분 가야 돼요. 버스 정거장으로 8개 정도. 여기는 서울대 권역입니다. 서울대 권역이어서 제가 여기 20년 이상 있으면서 사고 난 경우 한 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해치는 사고들이 있었어요. 사법시험 발표나면 이렇게 이런 뭐 고시 발표나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외에 타인을 해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의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밤새 사람이 있습니다. 길에
올빼미도 있고 뭐 새벽경도 있기 때문에 밤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원룸 내인데 그건 학원에는 우리 학생만 있으니까요. 학원이 또 직영하니까 학원 원룸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하니까 학원 원룸에 오시면은 안전하다 이런 부분은 뭐 다 안전하죠. 근데 예컨대 혹시라도 학원 원룸이 마음에 안 들어 길 건너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하지 마시고 학원 라인 쪽으로 얻으세요. 이 학원 라인 쪽으로 얻으시고 왜 그런가 하면은 원룸에 들어갔을 때 옆방에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액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길 너무 저쪽으로 얻어가지고 서울대 재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 걔들이 친구도 데려오고 이렇게 술도 마시고 뭐 또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직장인이 또 옆방에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하고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소음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학원에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뭐 공부하는 장소는 학원에 독서실 오면 되니까요. 가격도 시중에는 한 15만 원 하는데 우리 학원에 오면은 가격이 이완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강하게 통제받는 반에 들어가고 싶다. 관리반에 있어요. 관리반에 들어오면 6만 원이고 나는 통제받는 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율반에 들어가면 그 9만 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운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열심히 안 하면 네가 자유를 3만 원 내고 살아 이렇게 독서실을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 다음 식사 부분이 이제 어머니들이 걱정하시죠. 식사 부분인데 고시 식당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식보다 한 3배 좋아요. 그런데 한 달에 월식으로 끊으면 한 23만 원 이렇게 합니다. 두 끼 먹으면은 뭐 22만 원 뭐 이렇게 20만 원 초반대예요. 가격 부담도 없고 식사 질은 되게 좋습니다. 학원이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학원이 운영하지는 않고 여기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시 식당이 한 5, 6군데 있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먹어도 충분히 입맛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양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로 우리 그 영상에 올라가 있는 합격생이 손흥민 닮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화면 보십시오. 그 친구가 합격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합격 수기를 영상으로 좀 얘기하라 이렇게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키가 컸어요. 왜 컸냐 이렇게 하니까 큰데 보이냐 큰 거냐 하니까 3cm 컸대요. 78로 와가지고 81이 됐어요. 어떻게 컸냐 하니까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했더니 키가 컸다 이렇게 하는데 신림동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됐으니까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학부모 주의사항 이런 부분인데 고시 진입 단계입니다. 고시 진입 단계는 꼭 학부모님들이 학생하고 같이 오십시오. 그게 고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고시 공부 진행 단계에는 학부모님들이 할 게 없습니다.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편안해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노심초사할 필요 없습니다. 노심초사해서 우리 애가 고시 공부가 된다 또는 고시 합격한다 이 경우 없습니다. 인가성이 없어요. 근데 대학 갈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노심초사하고 애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관리하에 두면은 학교 성과물이 조금 달라지지만 고시는 오로지 혼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해지십시오. 편안해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놓고 판단해야 돼요. 내년 시험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결과가 안 좋다 이렇게 학원에 와가지고 상의하시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정보 제공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고시 공부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 단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하면은 고민이 없고 불합격하면은 공부를 이어갈까 말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다. 그때는 학원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전해드립니다. 상담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풀리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 번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거나 조금 더 소요되거나 조금 덜 되거나 이렇게 하니까 대충 이렇게 시간들에 대한 개념이 생기실 겁니다. 학원에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순위가 조금 이렇게 뒤에 계시면은 주변에 가까운 식당들이 있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오셔도 충분할 겁니다. 제가 매번 이제 설명회 하면서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데 열심히 들어주시면 또 제가 말이 길어져서 아무쪼록 우리 학원에 오시지 않더라도 고시 공부 좋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